안녕하세요. 드디어 4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이 단원은 혼합물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다양한 혼합물 분리 방법이 나옵니다. 간단한 것도 있지만 화학 실험이 필요한 경우는 그 실험 기구를 다루는 법을 중점적으로 봐두어야 합니다. 혼합물은 중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지금은 혼합물만 배우지만 중학교에 가면 순물질과 혼합물이란 단원에서 순물질, 혼합물,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은 혼합물의 개념을 잡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합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실험이 혼합 곡물 관찰하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 하지만 서로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고 쌀도 그대로 있고 콩도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혼합물만 배우면 너무 쉽죠.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 이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순물질과 화합물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화합물이라는 것은 초등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이미 유사한 개념을 초등 3학년에서 배웠습니다. 초등 3학년 2단원에서 두 물질을 섞었을 때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실험이 있었어요. 작년 교과서 꼭 다시 펼쳐보면서 알기산 나트륨과 염화칼슘을 섞었을 때와 이렇게 혼합 곡물을 섞었을 때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비교해 주시고요. 물질이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탱탱볼을 만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과는 전혀 다른 탄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렇게 두 물질을 섞었을 때 성질이 완전하게 변하는 것도 있고요. 혼합 곡물처럼 두 물질을 섞었지만 각각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혼합물이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혼합물, 화합물 비교 대상이 있으면 어휴 너무 쉽네 하고 건성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암석도 혼합물이에요. 4학년 2단원에서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웠습니다. 그 내용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공기도 혼합물입니다. 산소와 질소가 섞여서 다른 물질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혼합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섞여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물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혼합물의 분리 단원이 중학교 2학년에도 다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다룰 때 안타까운 것은 왜 분리하는지 모른 채 이 경우는 어떻게 분리하고 저 경우는 어떻게 분리한다 이런 지식들만 약간 쏙쏙 들어오는 느낌으로 배우거든요. 혼합물의 분리가 왜 필요한지, 일상 속에서 어떤 경우에 분리가 필요한지,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또 어떤 특징들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근을 안 먹어. 그런데 그 볶음밥에서 색깔만 보고 당근을 집어내는 것, 이것도 혼합물의 분리죠. 방 청소를 하기 위해서 빗자루로 모두 쓸어서 한쪽에 모아놓으면 이제 막 잡동사니가 쌓여있죠. 이 혼합물입니다. 거기에 장난감들을 쏙쏙 골라내는 것도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서는 어떤 특징을 활용해서 분리하는 것인지 그 특징을 살펴보고요.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체에 걸러서 분리하고 자석에 붙는 물질은 자석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금과 좁쌀의 혼합물은 좀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물에 녹인 다음에 좁쌀을 걸러내고 다시 남은 소금물에서 증발시키면 마지막으로 소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금과 좁쌀도 혼합물이고요. 소금물도 혼합물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소금물에서 증발시키는 이유는 우리는 최종적으로 소금도 얻고 좁쌀도 얻고 싶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좁쌀만 건져내는 거면 그냥 소금 녹여가지고 끝내면 되겠죠. 이렇게 실험이 약간 단계적으로 나올 때는 각 단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소금도 얻어내고 좁쌀도 얻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은 실험이 중요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대부분 이 실험 정도는 다룰 것 같고요. 실험을 하면서 실험 기구를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건 책으로 글자를 읽히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 하는데요. 왜 거름종이에는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물을 묻혀야 하는지, 깔때기 긴 끝이 왜 비커 옆면에 닿아야 하는지, 왜 혼합물을 유리 막대에 타고 흐르게 부어야 하는지 직접 해보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으면 문제 풀기 위해 외워야 하는 과정이 되겠죠.
또 엄마표 과학 실험으로 많이 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실험도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겁니다. 관련 책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쏙쏙 가르고 나누는 혼합물 같은 책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혼합물의 예시가 나옵니다. 각각의 경우에 물질의 어떤 특징을 이용한 건지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용선생이나 초등과학 뒤집기에서도 혼합물의 분리 파트가 따로 나오니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내용은요, 중학교에서 그대로 다시 만나는 부분이니 지금 잘 정리해두면 좋겠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